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4월 20일 크리스천리티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부활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부활절을 기념하는 아주 뜻깊은 날이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과 지금 공유해야 될 이야기가 하나 왔습니다. 뭐냐면 제가 평소에도 제 아버님처럼 제가 존경하고 따르는 제 선배님이신데 그분의 통찰력이 워낙 남다르신 데가 있습니다. 벌써 수십 년간 그 선배님과 교류를 해오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 뭐냐, 물이 맑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물이 맑으면 제대로 된 물고기들은 살 수 있다, 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더럽고 추한 그런 물고기들은 명경지수 속에서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올바로 수정이 되고 잉태가 되어져서 물고기의 형상을 갖춘 제대로 된 물고기들은 맑은 물속이라 하더라도 깨끗함 속에서 풍부하게 있는 플랑크톤을 먹어가면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런 그 해안이 있고 통찰력이 남다르신 선배님이 보내주신 이야기 가운데 지금 이거를 국민들과 지금 공유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제가 지금 방송 녹화 도중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순서로 뒤로 하고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미국의 행보를 보시면서 무엇인가를 지금 찾아내신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을 줬고 있습니다. 즉, 눈에 명확하게 잡히지는 않지만 뭔가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 뭔가 구체적이고 뭔가 실제적인 흐름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가운데 짜릿한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바라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중국이 미국한테 얻어맞았죠. 뭘 얻어맞습니까? 관세를 얻어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합중국이 이 관세라고 하는 무기, 이 테립이라고 하는 이 테립스, 관세를 갖고 중국의 4등뼈를 문질러 버렸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북한식의 표현을 썼는데요. 4등뼈, 바로 척추를 얘기합니다. 자, 4등뼈를 문질러 버렸다는 얘기는요, 우리 표준어로 바꾼다면 척추를 꺾어버렸다, 척추를 분질러 버렸다, 척추를 부러뜨렸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관세라고 하는 아주 유효한 무기를 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척추 4등뼈를 가차없이 부러뜨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게 첫 번째 단계라면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녹화를 했는데 이 우한 코로나, 중국 우한 폐렴을 차이나 바이러스로 공식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공을, 즉 중국 공산당 정부를 바이러스전 전범 국가로 지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즉 중국 공산당을 국제사회에서의 외톨이, 왕따를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 정부로 하여금 전 세계에 이 코비드-19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 각 국가별로 받았던 그 피해를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 명분을 지금 확보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마련하죠? 바로 중국 호남성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바이러스 실험실에서 gain of function research, 즉 기능 획득이라고 하는 연구를 통해서 짐승과 인간, 인간과 짐승 간에 이런 바이러스가 서로 상호 기능적으로 전염될 수 있게끔 하는 이 연구를 했는데, 그 책임이 어디 있다? 바로 중국 우한 랩과 함께, 그리고 미국에서는 미국의 National Institute of Health라고 하는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을 해왔던 그 앤서니 파우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키는 조망만 하고 생긴 얼굴 보면 쪽제비 쥐, 그 다음에 뭐 오소리 너구리 이런 거 합쳐놓은 듯한 그런 얼굴인데,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한 중국 폐렴을 바로 전 세계를 전염시켰던 질병이고, 그것의 기원이 바로 어디다? 중국 공산당의 의도적인 유출이었다. 모든 이 바이러스 전쟁의 전범 국가로 중국 공산당을 지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고립시키고 왕따를 시키고, 또 중국으로 하여금 각 나라마다 겪은 그 천문학적인 피해 금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보상하도록끔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 과학적인 근거를 지금 미국에서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관세로 때리고 2단계는 우한 폐렴이 중국의 책임이다라고 때리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바로 선거 관련된 걸로 때리는 겁니다. 한국의 AWEB이라는 게 있죠. Association World Election Bodies라고 하는 세계 무슨 선거와 무슨 연합회인가 뭔가 이따위 걸 만들어 놨는데, 누가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어요?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었죠. 어떤 놈들이 주로 핵심 멤버로 됐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퇴직한 그런 잡것들을 거기에다가 재취업을 시키면서 이것들이 이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럼 운영자금은 우리나라에서 다 됐을까요? 아니죠. USAID, 미국의 국가 예산을 도둑놈처럼 빼먹던 미국의 국제개발처 USAID, 그리고 또 하나 어디? 바로 중국 공산당의 해외 공작 거점을 두고 있는 중국 당해 조직들이 있죠. 통일전선부, 공안부, 안전부, 군대 내의 총참모부, 이런 것들처럼 해커를 양산해서 남의 나라 선거에 개입해서 투표 안 한 사람도 했다고 만들고, 투표한 사람도 안 했다고도 만들고, 어찌됐든 전산 과정을 통해서 조작과 부정 조작을 통해서 결과를 바꿔버리고, 친중 정권, 친중 성향의 사람들을 입법부의 의원으로, 우리 같으면 국회의원으로, 또 갖은 방법을 통해서 뇌물과 현금을 살포하면서 친중화를 만들어 나갔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금 AWEB이 관여되어 있는 중국 공산당과의 협력 사업, 합작을 해서 일렉션 프로드, 선거 부정을 갖다가 만들어냈고요. 또 거기에 직간접적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인, 고의적인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 있었다, 이 점. 그래서 한국선거관리위원회에 개입한 중국 공산당, 이들은 바로 같은 동업자고 똑같은 국제 범죄 조직이다.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이다. 범죄 조직입니다. 이거 저 헌법기관 아닙니다. 에?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중국 공산당, Chinese Communist Party, CCP와 코퍼레이션, 협력을 하고 있는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
국제범죄조직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아마 미국에서 중국 공산당과 함께 작전을 벌여서 부정선거에 개입을 한 한국선거관리위원회, 이 자들은요 2020년도에도 미국 선거에 불법으로 중국과 함께 개입을 했고, 그리고 2024년에도 미국 대선에 중국 공산당과 함께 미국 선거에 개입을 한 것으로 미국 측에서 지금 그렇게 거의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고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저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나오는 지금 흐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대한민국 인천 송도에 만들어진 A웹, 중국 공산당, 이들의 친중화 작업, 선거 부정 조작 불법 논란으로 인해서 이득을 본 데도 있지만 피해를 본 국가들이 있겠죠. 어디가 피해를 봤죠? 가장 극명하게 피해본 나라가 바로 United States of America, 미합중국이죠. 언제?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러니까 이 A웹과 중국 공산당과 USAID, 한국 선관위, 이것들에 의해서 피해를 본 나라가 있잖아요. 왜? 중국 애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인터넷 선진국의 환경을 악용해서, 그래서 1대1로를 만들고 갖은 불법 행위를 하는 국제범죄 조직의 범죄를 한국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감행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A웹 때문에 피해를 본 국가들이 한국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 얘기가 되겠죠. 거기다가 한국에서 A웹이 나쁜 행위를 많이 했는데 이것처럼 남의 나라 중요한 행사에 가담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중요 사건에 가담했던 이런 범죄 조직과 범죄인들을 국제법적으로 이자들에 대한 범인 인도 청구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사례는 2020년 11월 달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미국의 46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였죠. 자, 그러니까 미국이 4년 전 선거에서 A웹을 통한 한국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가장 큰 피해 당사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국 정부가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곳을 거점을 삼고 이런 국제 해킹과 선거 부정 조작을 불법으로 자행한 자들에 대한 뭘 해야 돼요? 그 범죄자들을 미국 본토로 압송을 해야 되겠죠. 그 possibility, 그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선관위원회나 A웹 같은 곳에서는 거기에 대한 responsibility, accountability, 책임을 져야 되겠죠. 만약에 그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런 짓을 안 했으면 될 텐데 명백한 부정과 조작과 불법을 했어요? 그러면 응당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에서 지금 체포되어 미 본토로 압송될 자들이 지금 한둘이 아닌 거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면 네 번째 단계는 뭘까요? 네 번째 단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한 폐렴, 중국 바이러스, 이 코로나19, 코비드19,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일렉션 프로드, 부정선거로 통한 각국의 sovereignty, 주권을 침해를 했죠. 각국마다 갖고 있는 그 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국민 주권을 이 범죄자 A웹과 중국 공산당, 그 다음에 USAID 이런 것들이 합작을 해서 각 나라의 부정으로
불법으로 조작하면서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자들이 즉 중국과 중국 우한 폐렴, 코로나죠. 거기다 부정선거, 이 모든 것의 핵심 범죄자 그룹은 어디입니까? 바로 중국이죠.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 국가인 병균을 퍼뜨리고 남의 나라 선거에 조작하고 부정불법으로 개입하는 이런 범죄 집단인 중국 공산당, 중화인민공화국과 세계의 각 나라들이 뭘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국교 단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외교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응? 그 외교 관계만 끊으면 다 됩니까? 또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그러면 비즈니스 관계도 단절해야죠. 응? 그러니까 교역도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교역.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하는 거. 수출입하고 하는 것도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차이나라고 하는 이 공산당 집단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시켜야죠. isolated 되게. isolation. 고립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범죄 집단으로 지정하고 국교 단절하고 그 다음에 교역 단절하고 그 다음에 이코노미, 경제를 붕괴시켜야죠. collapse down the economy. 응? collapse. 그냥 꽉 무너뜨려서 붕괴시켜버리는 거죠. 자, 거기다가 최종적으로는 군사적인 어떠한 리액션, 반응조차도 할 수 없게끔, 응? 이것들이 또 뭐 미사일 만들었다, 뭐 비행기 만들었다, 뭐 배 만들었다 이러면서 또 꼴값을 떨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사력을 악용하거나 군사력을 가지고 폼 잡는 일이 없어져야 되겠죠. 자, 이게 지금 4단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지금 우리 저에게 아버님 같은 그런 대선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우한 코로나, 중국 우한 폐렴을 그 기원을 밝혔고 그 원인을 밝히고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던 걸 다 밝혔습니다. 자, 지금 현재 2번째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 뭐라 했죠? 이게 부정선거 관련된 중국 공산당의 개입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이라 했죠.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송도인 AUM, 이것들이 전부 다 공범인 국제 테러 범죄단체였다. 자, 이것들을 전부 다 잡아 족치고 동시에 이와 같은 인터내셔널 크라임 액티비티, 국제 범죄 행위를 해왔던 한국 측에게 피해 보상을 요청하는 이런 정말 거지보다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가담했던 뭐 이해찬이, 문재인이, 조혜주, 양정철이 이런 것들, 또 이근영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잡아서 관타나모로 엘사바도로 보내서 대가리 털 빡빡 깎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다 감옥에 넣어서 평생을 거기에서 지내게끔 해야죠. 자, 지금 제가 우리 선배님께서 보내주신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급하게 제가 받자마자 방송을 하는 거는요, 이 나라에 이와 관련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지금 무슨 뭐 토론회를 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는데요. 대통령 해보겠다고 나와서 토론하고 꼴값 떠는 사람들의 저 모습이 하루아침에 그냥 물거품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정선거가 이게 밝혀지면요, 대한민국의 기존에 있는 국회고 기존의 질서는요, 하루아침에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조중동 같은 그 레가시 뉴스페이퍼들, 또 뭐 KBS, MBC, SBS 뭐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폐문해야 돼. 문 닫아야 돼. 어쩌면 스카이데일리가 대한민국 1등 신문으로 올랐을지도 몰라요. 왜?
유일하게 그 진실 보도를 한 거가 입증이 돼버리면,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 스카이델리 기자놈들 뭐 다 거짓말장이다, 가짜다, 뭐 사기꾼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 다른 언론사들, 그렇게 되면 이제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지. 뭐 신문사들 다 문 닫아야지, 뭐 방송사들 문 닫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국민 여러분, 잘 한번 지혜롭게 생각들 해보시기 바라요.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뭐 무슨 뭐 토론회 회견하는 걸 보셨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자, 지금 선거가 다 부정이었다. 그럼 전부 다 가짜란 얘기예요. 그럼 뭐 현행 있던 제도나 현재 있는 입법부나 뭐 사법부에서 헌재에서 내렸던 이런 결정들 전부 다 뭐가 돼? 무효되겠죠. 거짓말이니까. 거짓 세력들이 한 건데 그게 어떻게 진실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고, 아마 제가 예상되기에 그렇게 해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한국에게 가담자들을 색출하고 보상을 요청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되겠어요? 아마 국민들께서 불같이 대노하는 국민들의 여러와 같은 지원과 정성이 이 사실을 국민들께 알리고자 했던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천하의 멋쟁이 남자에게 올인이 될 수가 있어요. 국민의 그와 같은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받는 윤석열, 이 멋진 남성은 원래 그가 있었던 대통령직에 돌아와서 정말로 국민 여러분들께 큰 절을 올리면서 대한민국을 진정한 개혁의 장으로 드라이브할 수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선거 부정에 참여했던 놈들은 뭐다? 전부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조혜주, 이해찬이, 양정철이, 이근형이, 그래 또 누구 있지? 고한석이? 이런 애들. 그 선거 부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또 김민석이, 또 뭐 김병주, 박선원이, 부승찬이, 박범계, 민주당 애들은 전부 다 해서 어디 가겠어요? 뻔하지. 즐겁고 신나는 노동 교화소로 가야 되겠지. 어디에 있는 걸로? 기왕이면 요독보다는 개천으로 보내주자고. 개천이 훨씬 좋아요. 응? 내가 들어보니까 그 노동당 간부들 애들 뭐 85kg, 90kg 나간 이런 놈들도 걸려갖고서 개천 교화소 거기 가면은 2달 내로 40kg 단위로 몸무게가 빠진대. 그러니까 85kg 나간 놈이 45kg 되는 거야. 그냥 한 달 반 요 사이에 40kg 그냥 쭉 빠지는 거지. 고혈압, 당뇨병 다 개선되겠지. 응? 자, 이런 거예요. 과연 이런 얘기가 경험이 많고 남달리 이 정보에 대한 감이 누구보다도 탁월하셨던 선배님께서 보내주셨다. 이 얘기는 뭐야?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야. 저야 뭐 아직까지 어려서 그걸 다 이해 못할 수가 있는데, 이 선배님은 저보다 벌써 몇 년이 선배야. 그러니 이런 대선배께서 보내주신 이 이야기는 이 미천하고 지식이 짧은 저 같은 후배가 받을 때는 야, 이거 진리 아니냐, 현재 진행형 정보 아니냐, 첩보도 아니고 정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국민 여러분, 한번 우리 기대 한번 해볼까요? 기대 한번 해보시죠. 네, 아마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을 통해서 어떤 후보가 다음번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는 되도록이면 삼가려고 합니다. 왜? 어떤 천지개벽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승입니다.